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사법부의 수사 비협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오늘부터 시작될 법사위 국감이 이번 국감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법원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법무부로 이어지게 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춰갈지 법사위 여야 관사 차례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 연결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정감사, 대법원 감사가 첫 순서인데, 지금 네. 이제 한참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니까 훨씬 더 뜨겁습니다. 근데 양승태, 박병대, 임종원 등 전 이제 그 관련자들을 증인 채택하는 방안이 불발됐다면서요? 네, 여러 의원님께서 증인을 신청을 하셨는데, 예. 대부분이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라서, 이런 경우는 국정감사에서 나오더라도 질문이나 답변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대부분 법사에서 이런 증인들이 많아서 2014년도부터는 일반 증인들은 합의 채택인 적이 없었습니다. 예. 저희 당에서는 이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법농단 관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을 증인으로 요청을 했는데, 반면 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드루킹 사건에 연결이 돼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등을 또 여러 심재철 의원이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그 청와대 대변인 등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중복이 돼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사법부한테만 개혁을 맡겨놓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국 입법부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해결이 돼야 될까요? 현재 저희들이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동안 나와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짚어보고, 그 문제들을 국민들께 부각을 시켜서 이것이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법원은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알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사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에 협조하도록 하고, 그런 것이 저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해서 많이들 나온 얘기입니다만, 사법농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원행정처 폐지 문제가 됐던 거, 그 다음에 특별재판부 도입 같은 것처럼 뭔가 이제 전혀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경우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지난 7월에 벌써 지시가 된 문제인데요. 예. 아직도 이행이 되고 있지 않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거기 법원조직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라서, 사법개혁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조속하게 법원행정처 폐지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도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다른 부분이 있죠. 지금 현재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죠. 예. 주로 영장 이런 문제. 예. 일반적인 경우와 굉장히 다르게 영장 기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가. 그렇다 보면 결국 법원이 자기 치부 감싸에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아니면 자기 치부를 감추는데 아직도 경고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예.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재판을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 치부 감싸는 이들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렇다 하면 특별재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권 분립이라는 원칙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상황이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전혀 믿을 수 없게 된다고 하면 또 국민적 동의와 여러 가지 헌법적 장치 안에서 특별재판부까지 나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만약에 국조를 한다면, 그 국정조사를 한다면 언제쯤 시기가 될까요? 일단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이런 사실이 부각되고, 그래서 만약 국민적 어떤 의혹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또 사법부도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에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때 국정조사까지 갈 필요는 사실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걸 충분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다음에 다음 순서는 저희들이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또 이제 심재철 의원 보좌관 압수수색 문제, 영장 발부된 거를 문제 삼을 거란 얘기도 나오는데 좀 보고 계신 부분 있나요? 네, 심재철 의원께서 발표된 부분에 대해서 보좌관들의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는 사건이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휘발성이 있는 내용일 수도 있죠. 예.
또 이 내용 자체가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긴급하게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 이제 신창현 의원 관련 건과 비교를 하시는데 신창현 의원 건은 본인들이 이렇게 입수 경위를 얘기를 하시고 아예 잘못된 것이다 인정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 신재철 의원 경우는 그렇지 않고 계세요. 입수한 경위가 뭐 적법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상태는 강제 수사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볼 때 그 부분은 검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적법하게 압수영장을 받아서 집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대법원에 이어서 내일 헌법재판소, 모레 법무부 이렇게 국정감사 일정 줄줄이 있는데 어디에 초점 맞추실 생각인가요? 헌법재판소 문제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헌법재판관 구성이 안 되고 있죠. 예. 지금 세 분이 국회 추천 몫인데 그것도 또 결정이 안 돼서 지금 구성이 안 되고 재판부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헌법에 관련된 재판을 받을 거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 적극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무부나 이제 그 법무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핫 이슈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나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공수처와 관련되는 문제도 함께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방금 얘기하신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문제 이게 야당 반대가 좀 있는데 그 네. 개혁 관련해서 좀 질의 내용이 뭐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그 법무부가 생각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법무부 안으로 봤을 때 향후 다른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적합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헌법재판소는 이제 재판관 구성 문제 그리고 법무부 관련해서는 검경 수사권과 공수처와 관련된 준비 문제 이 부분이 아마 질의가 될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환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간사 김도읍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읍 의원입니다. 예, 한국당에서는 오늘 대법원 국감 어떤 내용 중심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그 작년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당시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이 지적이 되었고 또 법원 행정 경험이 일천하다라는 우려가 많았고 대법원장 임명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은 이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지금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법원을 사조직화하고 정치조직화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에 앞장서기보다는 의혹들만 증폭시켜서 오히려 사법부를 혼란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고,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가 사법부 대정부 견제 기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금 평가를 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원이 안정화될 수 있는 대책이 뭔지까지 저희들이 지금 국감에서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 주되게 뭔가 문제 삼으실 부분은 뭔가요? 결국은 정치인 이상으로 정치 활동을 했던 분들이 이 대법관으로 임명되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데 이분들이 모두 김명수 대법원장 추천 인사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 그다음 최근에 지금 다시 불거졌던 공보관실 운영비 문제, 이것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어찌하면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적을 좀 해야 되겠죠. 좀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있는 인사, 사법관리 인사의 문제, 그 다음에 공보관실 운영비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공보관실 운영비 문제는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양성태 대법원장이 2015년도에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사용했다. 예, 예. 그게 이제 현금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제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2016년도 2017년도에 전국 8개 법원장들, 여기에는 이제 춘천지방법원장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장도 포함되죠. 예.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매월 현금으로 수령해서 삼짓돈처럼 썼다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을 조사를 해야 되겠고, 특히 좀 심각한 것은 공보판사가 수령을 했다고 직업결의서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공보판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고 법원장이 사용했다. 이런 지금 법원도 있는 거예요. 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기부터 문제 있었던 그것이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16년도, 17년도 무관하지 않고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작년 2017년도 8월 21일 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후보 지명을 받거든요. 예. 8월 21일 날 지명을 받는데 8월 22일 날 춘천지방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또 현금으로 받습니다. 하루 뒤에. 예. 이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예. 사법에 대한 신뢰 회복, 그다음에 사법부 개혁 문제에 있어서 사실 적절치 않은 그런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으로 하고 계신데, 네네.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사법농단 문제라든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다루거나 접근하실 생각이신가요? 그거는 지금 이제 수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예. 저희들이 법원이나 검찰을 볼 때 국민들께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 식구 감사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던, 또 그렇게 대통령께서 그렇게 적임자라고 지명을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와가지고 지금 도하 언론에서 모두가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식구 감사기가 도를 넘고 있다. 예, 예.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적폐청산의 과연 주체가 되느냐? 예. 어떻게 보면 청산되어야 할 적폐 대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라는 이제 국민적 의혹들이 이제 일고 있는 거죠. 예. 확실히 이제 그와 같은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예. 지금 법원을 안정화시키기보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고 지금 사법부를 사실상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사실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여당에서 제시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라든가 뭐 특별재판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서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아마 안을 내는 것 같은데 예. 이게 법원 행정처를 폐지한다고 해서 운영 주체가 바뀌지 않으면 예. 그게 뭐가 달라지겠나 싶고요. 예. 그리고 법원 행정처를 폐지를 했을 때 그 기능을 어떻게 대체를 할 거냐. 예. 라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저희한테 제시된 게 없기 때문에 예. 자세한 저희들이 평언할 수 없지만 어찌되었건 조직을 폐지한다 신설한다가 그 폐단을 없애는 주요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결국은 법원행정처를 포함한 대법원 이거 수장이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 운영하느냐. 그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시스템만 바꾸는 게 아니라 결국 그걸 운영하는 주체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사가 예. 만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이런 대법원 문제를 다루실 테고 헌법재판소는 법무부도 이제 내일하고 모레 잡혀 있잖아요. 핵심적으로 제기하실 내용은 뭔가요? 결국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법부든 헌법재판소든 법무부든 저희들이 견제 기능이 주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좌편향되고 있고 정치적 이념적 편향화되고 있는 이 검찰
법원 조직, 헌법재판소 조직에 대해서 정치적 의무, 중립 의무를 충실하게 지켜달라. 예. 라는 게 이번 국감의 아마 주요 포인트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 뭐 예를 들면 그 개혁 논의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뭐 공수처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신가요? 공수처는 만약에 설치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권력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수처가 만약에 정치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옥상옥이 아니냐라는 예. 이제 문제 제기를 하죠. 공수처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제로가 된다. 그러면 예, 저희들이 왜 그걸 반대를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스템의 변경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국회 법사위 한국당 간사의 김도읍 의원이었습니다.